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부야에 새롭게 등장해 주목받고 있는 사쿠라 스테이지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알아봅니다. 사실 사쿠라 스테이지에 대한 영상은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시부야 사쿠라 스테이지의 영상은 토다 빌딩 때처럼 준공 허가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볼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스타벅스밖에 없었다라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토다 빌딩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사쿠라 스테이지를 만든 건설사가 토다 건설입니다. 도쿄를 방문하면 종종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부동산 디벨로퍼를 볼 수 있는데요. 마루노 우치지구는 미쓰비시지쇼, 미나토구는 모리빌딩, 니혼바시는 미쓰이 부동산, 이런 식이죠. 여담이지만 시부야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미야시타 파크는 미쓰이 부동산이 시부야에 처음으로 만든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쓰이 부동산은 일본 3대 부동산 디벨로퍼라고 불리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시부야에서는 누구일까요? 바로 도쿄입니다. 한국에는 문구 브랜드로 알려진 도쿄 핸즈를 운영하는 그 도쿄입니다. 또한 다이카냐마로 가는 도쿄 도쿄선, 요코하마로 가는 미나토미라이선 등 시부야를 연결하는 철도를 연결하는 회사가 도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도쿄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도쿄 코퍼레이션은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 도쿄 그룹의 중심 기업입니다. 1922년 메그로 카마타 전기철도 회사로 시작한 이래 현재는 교통, 부동산, 생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성장해왔습니다. 도쿄 코퍼레이션은 현재 일본 도쿄 시부야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그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쿄 지역의 철도 및 버스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교통사업. 이는 기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입니다. 둘째, 부동산의 판매, 관리, 임대 및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이는 교통 인프라와 연계하여 진행하죠. 철도역을 거점으로 개발을 하는 건 일본에서는 아주 널리 알려진 방식이기도 하죠. 셋째, 백화점, 체인 스토어, 쇼핑센터 운영하는 생활 서비스 사업. 넷째, 일본 전역에서 호텔과 리조트 시설을 운영하여 관광 산업. 다섯째, 특히 시부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사업인데요. 시부야 도시 재생 산업은 광격 시부야권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이 지역에는 다이카냐마, 하라주쿠, 오모테산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쿄 코퍼레이션의 성장 전략은 크게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도쿄선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상업, 주거 시설을 통합적으로 개발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지역 기반 통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부야 지역을 IT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도시 개발을 주도하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생활 양식을 반영하여 교외 지역 개발에도 더욱 주력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부문 간의 시너지를 활용하고 적극적인 재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죠. 이러한 전략을 통해 도쿄 코퍼레이션은 일본의 도시 개발과 교통 인프라 구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마루노우치의 미쓰비시지쇼라면 시부야는 도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최근에는 시부야에 이어 오다큐와 함께 신주쿠 재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부야에서 도쿄가 관여한 건물은 시부야 109, 시부야 마크시티, 시부야 도쿄 백화점, 시부야 히카리에, 시부야 스트림,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등등 여러 건물이 있는데요. 도쿄 코퍼레이션은 시부야 지역의 도시 재생 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의 실리콘밸리로 알려진 비트밸리, 시부야의 다른 이름인 비트밸리를 IT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부야 스트림을 지으면서 로폰기 힐즈에 있던 구글을 유치한 것도 이러한 방향성 때문이고요. 도쿄가 시부야에게 보여주는 전략은 앵커 빌딩의 집합을 통한 시부야의 수많은 인파를 다양하게 수용하고 그 사람들을 시부야에 연결된 교통과 공간들로 다시 분산시키는 건데요. 무엇보다 과거부터 다양한 문물이 오가던 시부야의 역사성을 앵커 빌딩으로 풀어낸다는 점이 도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부야의 모든 교통들이 빌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죠. 오늘 알아볼 시부야 사쿠라 스테이지도 이러한 도쿄의 전략에 놓인 또 다른 앵커 빌딩이기도 하니까요. 다시 사쿠라 스테이지로 가보죠. 시부야 사쿠라 스테이지는 도쿄 시부야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중 하나인데요. 2024년 7월 25일에 공식 개장한 대규모 복합시설입니다. 도쿄그룹이 약 1973억 엔을 투자하여 개발한 이곳은 총 면적 25만 4,620제곱미터의 규모죠. 시부야 사쿠라 스테이지는 39층 규모의 시부야 타워와 30층 규모의 사쿠라 타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약 100개의 상점이 입점해 있으며 하얏트 하우스 도쿄 호텔, 비룸 게이트 이벤트 공간, 푸드매트 푸드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방문한 2024년 4월에는 이중 일부 시설만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준공 허가는 2023년 11월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도 별로 볼 게 없다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시부야 사쿠라 스테이지의 장점은 교통인데요. JR 시부야역 새 남쪽 출구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도쿄 도요코선, 덴덴토신, 게이오 이노카시라선 등 다양한 노선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게다가 도쿄 프라자 시부야,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하고도 육교로 연결되어 있죠. 디자인적 측면에서는 벚꽃을 모티프로 한 연한 분홍색 외관과 빛에 따라 변화하는 키네틱 파사드가 특징입니다. 주요 입점 매장으로는 시부야 지역 최대 규모의 츠타야 서점과 쉐어 라운지, 메이크업 브랜드 케이트의 첫 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 산리오 샵, 인디게임 크리에이터들의 중심지가 될 404 낫 파운드 등이 있습니다. 시부야 파르코가 마리오 포켓몬, 원피스라면 이곳은 헬로키티네요. 츠타야 쉐어 라운지 같은 경우 시부야에만 총 스크램블 교차로, 스크램블 스퀘어, 올리브 라운지까지 총 4곳이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칼디 커피팜입니다. 칼디 커피팜의 핵심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커피를 일상의 풍요로운 순간을 연결하는 가교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시부야 사쿠라 스테이지점은 칼디의 이러한 부분이 잘 드러나는 매장 중 한 곳입니다. 매장 입구에 카페 칼디노를 배치하고 칼디 커피팜과 함께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한 공간 구성은 여러 면에서 전략적입니다. 우선 칼디 커피팜이 커피는 물론 다양한 식재료, 간식거리, 와인, 치즈 등을 판매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카페와의 결합은 자연스럽게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죠. 게다가 칼디에 들어서면 받게 되는 무료 커피는 고객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매장 둘러보기를 더욱 즐겁게 만드니까요. 입지 선정 또한 매우 전략적입니다. 시부야 사쿠라 스테이지점은 도쿄 플라자 시부야로 이어지는 육교 출구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퇴근길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러 식료품을 구경하거나 구매할 수 있게 해놓았어요. 이는 칼디가 추구하는 일상 속 특별한 순간이라는 컨셉을 공간적으로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저도 이곳에서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다음은 츠타야 쉐어 라운지와 츠타야 서점인데요. 코로나 이전부터 단순한 유통 중심의 서점 모델이 한계에 직면하자 츠타야는 공간을 파는 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했죠. 이러한 전략적 변화의 첫 시도가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츠타야는 서점, 쉐어 라운지, 스타벅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공간을 선보였고 이는 이후 츠타야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시부야 내 4번째 츠타야 쉐어 라운지 매장인 이곳은 공간 설계에 있어 특별한 강점을 보여줍니다. 4층 전체를 아우르는 세련된 분위기, 푸드코트와의 자연스러운 연결성, 서점과 쉐어 라운지 간의 효율적인 공간 구획이 그것인데요. 조금은 주목할 만한 점은 스타벅스와 쉐어 라운지를 에스컬레이터로 연결한 동선 설계인데요. 이는 츠타비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키니까요. 이러한 츠타야의 접근 방식은 도쿄의 부동산 개발과 브랜드 전략이 추구하는 방향성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도쿄의 주요 부동산들과 브랜드들은 일관된 이미지를 구축하려 노력하는데 사쿠라 스테이지의 츠타야 역시 이러한 흐름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츠타야만의 정체성을 구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현대 도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공간적으로 구현해고자 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도쿄에서 문을 여는 빌딩들을 보면 직주락계 형태, 음식과 공간 간의 연결성을 높이려는 게 무척 눈에 띕니다. 시부야 사쿠라 스테이지 4층에 자리 잡은 404 낫 파운드는 인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약 150제곱미터 규모의 이 공간은 게임, 아트, 음악, 음식 등 다양한 문화 영역을 아우르며 창작자들의 실험적인 도전과 교류를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창작에서 상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면서 크리에이터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돕는다고 합니다. 10m 이상 LED 스크린이 설치된 이벤트 공간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물품 판매 공간, 카페 스페이스, 키친 앤드 레스토랑 스페이스, 배포 스튜디오가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전시회와 워크샵, 라이브 공연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입주 기업들의 콘텐츠 전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도쿄노드하고 비슷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시부야 사쿠라 스테이지는 도쿄의 다른 유명 복합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방문객과 근무자들을 위한 전략적인 음식 공간 설계가 돋보이는데요. 마루노우치, 니혼바시, 모리빌딩의 힐즈와 마찬가지로 다채로운 음식점들을 배치했습니다. 특히 하야트 하우스 도쿄와 비즈니스 에어포트 사쿠라 스테이지 같은 공유 오피스의 입주자들을 고려한 설계가 인상적인데요. 인접한 시부야 스트림으로의 고객 유출을 최소화하면서도 테넌트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했고 시부야 쉐어 라운지 이용객들을 위해 같은 층의 식사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도 쉐어 라운지를 이용해 봤지만 여기가 음식이 무한 리필이어도 밥보다는 사실 간식거리가 더 많거든요. 사쿠라 스테이지의 대표적인 음식 공간은 푸드메시인데요. 4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일본 쇼핑거리에서 영감을 받아 시부야의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3개의 구역으로 나뉜 공간은 각기 다른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SNS의 영향으로 공간 경험의 감도가
요소가 더욱 중요해진 거죠. 푸드맷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공간 활용인데요. 점심 시간대 11시에서 17시에는 밝고 캐주얼한 푸드코트로, 저녁에는 세련된 다이닝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중앙의 시부야 사쿠라가오카 비어홀에서는 수제 맥주와 함께 8개 레스토랑의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고, 404 키친에서는 셰프들의 실험적인 요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간 디자인에서도 일본의 식문화를 세심하게 반영했는데요. 서서 먹는 문화에 맞춰 통로 설계를 했고 140석의 자유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일본의 일반적인 자리 안내 문화와 달리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의 푸드홀처럼 자유로운 착석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디지털 시스템 도입도 인상적인데요. 아리딕사가 개발한 모바일 주문 시스템은 도쿄 미드타운 IS 퍼블릭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각 테이블마다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활용해 모바일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주문 같은 경우에는 현지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게 가서 카드로 결제하면 되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 현금 중심의 일본도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도쿄 방문 때는 환전을 안 하고 갔음에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쌀국수를 먹으러 갔을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현지 전화번호가 없어서 모바일 주문을 할 수 없었는데요. 가게 주인분이 처음에는 모바일 주문만 된다, 현금 결제는 안 된다라고만 계속 말씀하시다가 제가 카드 결제도 된다고 안내받았다고, 현금 결제 안 되는 거 알고 있다고 설명하니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바일 주문을 못해서 아쉬웠지만 일본의 카드 결제 시스템이 예전보다 많이 발전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야 사쿠라 스테이지는 일본의 도시 개발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철도 회사인 도쿄 코퍼레이션이 역을 중심으로 시부야를 하나의 관격권으로 만들고자 하는데요. 도쿄는 앵커 빌딩을 통해 시부야의 인파를 수용하고 교통망으로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전략으로 구체화하고 있죠. 동시에 미야시타 파크와 캐스트리트 등과의 연결을 통해 앵커 빌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게 지금의 시부야죠. 이러한 거시적 전략은 이곳에 입점하는 브랜드들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츠타야가 보여준 유통에서 공간으로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은 현대 소비자들의 변화된 니즈에 기업들이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시부야 츠타야와 올리브 라운지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츠타야만 해도 서점, 쉐어 라운지, 카페의 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사람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또한 사쿠라 스테이지 안의 푸드맷의 시간대별 변화하는 운영 방식, 캐시리스 시스템 도입, 공유 오피스 입주자를 고려한 전략적 F&B 설계는 복합 시설에서 식음료 공간의 활용을 보여줍니다. 칼디 커피팜 같은 경우도 기존에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쿠라 스테이지는 이처럼 일본의 전통적 도시 개발 방식에 지금 시대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반영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통과 부동산 개발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하되 각 공간이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역사와 미래 지향성을 동시에 담아낸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의 도시 개발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향 중 하나라고 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